선배, 저 1년 어학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영어 인터뷰 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준비 안 된 어학연수는 돈지랄이야. 몇 번을 말했는데. 선배는 외국도 안 나가고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그건 바로 15년 강남 영어회화 1위 박호치왕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하루 5분 영어 스피킹 다이어리. 이게 뭐예요? 단돈 5,000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어학연수. 궁금하면 표지를 넘겨봐. 하루 5분 영어 스피킹 다이어리는 너무 간단해. 먼저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 녹음 어플을 열고 이거. 이거 스마트폰에 다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네요. 응, 맞아. 여기다가 첫 번째, 매일 5분 동안 스마트폰이 네 절친이라 생각하고 주절주절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면 돼. 이렇게. 처음 10일은 자신의 일상만 정리해주고 그 이후에는 110가지의 다양한 주제의 질문이 정해져 있어. 매일매일 한 가지의 질문에 3분간 답하면 돼. 물론 나머지 2분은 계속 일상 정리. 그리고 이 110가지의 주제를 처음부터 다시 3번 반복하면 360, 즉 1년이 되는 거지. 5분이요? 너무 길어요. 처음엔 한마디도 못해도 좋아. 5분 내내 그냥 만 하고 있어도 돼. 대신 너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돼. 그런 다음에 너가 녹음한 걸 다시 들으며 너가 말하지 못했던 단어나 표현, 문장을 스피킹 다이어리 왼쪽에 한국어로 정리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오른쪽에 정답들을 찾아 넣는 거야. 이렇게.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정답은 어떻게 찾죠? 스마트폰에 있는 한영사전, 구글, 네이버 검색해도 거의 나오고, 그래도 정 모르겠으면 박코치 네이버 카페에 가면 질문 게시판이 있어. 나랑 비슷한 영어 덕후, 영어 매니아들이 항상 대기 중에 있지. 잔뜩 말이야. 다들 이 다이어리로 영어 정복한 사람들이야. 즉, 다시 말해, 너가 할 질문을 거의 다 먼저 겪어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끝. 완전 초간단, 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선배. 이게 스피킹에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건지. 너가 한 번에 이해할 거라 기대 안 했어. 좋아, 너 미국 왜 갔어? 네? 당연히 영어 배우러. 그니까 왜 영어 배우러 미국 갔냐고. 네? 미국인들하고 영어로 대화 많이 하려고. 바로 그거야. 자, 그럼 왜 미국인들하고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하면 영어가 늘어? 그거야 왜일까요? 그건 답답하기 때문이야. 네? 너가 미국에 간 이유는 바로 답답하러 간 거라고. 다시 말해, 너가 무엇을 말하지 못해 답답할지를 찾아 나선 거라고. 그리고 너가 그 답답함을 모두 해소하게 되면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고. 맞네요. 자, 그럼 스피킹 다이어리 구조를 다시 잘 봐봐. 왼쪽은 너가 말하지 못한 답답했던 표현을 적는 거지. 그 다음 오른쪽엔 그 정답을 찾아 적는 거고. 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적고 그 답답함을 해소하다 보면 어느새 넌 영어 회화 시 답답함을 못 느끼게 되는 거야. 즉, 영어 스피킹 완전 정복. 와, 왜 진작에 이런 거 몰랐을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특허로 정식 등록된 아이디어야. 정말요? 와. 그런데 질문 하나 더 할게. 네, 선배님. 너 솔직히 미국 가서 얼마나 많이 답답했어? 그리고 얼마나 해소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솔직히 영어학원에서만 영어 조금 쓰고 다들 자기 나라 애들끼리 어울리더라는 저 또한. 맞아. 다들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셀피 찍으면 영어가 저절로 막 느는 줄 알지. 셀피? 셀카 아니에요? 셀카는 콩글리시야. 셀피가 미국인들이 쓰는 표현이고. 선배, 그냥 날 패 죽여줘요. 너무 자학하지 마. 솔직히 내가 볼 땐 어학연수 가서 한국말 안 쓰고 정말 독하게 답답함을 느끼는 확률이랑 연초에 헬스장 1년 회원권 끊고 몸짱 되는 확률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 맞지? 네, 맞아. 진짜 정말 그래요. 잘났다. 선배, 그래도 저 조금 답답하긴 했는데. 그래?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떤 단어와 표현들이 답답했는지 모두 기억해? 아니요. 그냥 무지무지 답답하기만. 울지마. 아직 늦지 않았어. 오늘부터 하루하루 5분 스피킹 다이어리 훈련을 시작해봐. 아니요, 선배. 저 하루 30분 아니 1시간 다이어리 할래요. 거기서 날린 돈과 시간 생각하면 아니, 하루 5분이면 충분해. 5분이면 미국에서 하루 동안 제대로 느낀 답답함과 거의 맞먹어. 그래서 너 스피킹 다이어리 총
1,500칸 중에 한 칸을 채우고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맘먹는지 알아? 네? 자그마치 3만 원이야. 한 칸에 3만 원? 죄송해요 선배, 또 이해가 잘 봐. 여기 영어 덕후들이 평균 1,500번 답답하고 그 답답한들을 모두 해소했을 때 미국 어학연수 1년을 제대로 갔다 온 만큼 영어 스피킹 하더라고. 그런데 너 1년 어학연수 비용 솔직히 얼마 들었어? 정말 유학원 말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가서 막상 있어보니 통신비, 유흥비, 식비, 쇼핑 등등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총 얼마냐고? 진짜 아꼈는데도 총 4,500만 원 정도? 자, 그럼 4,500만 원을 1,500 단어로 나눠봐봐. 근데 제가 수학이 약해서 영어도 못하고. 괜찮아. 대략 3만 원이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이해돼요. 하루에 4칸만 채워도 1년이면 1,500칸이야. 즉 하루 4회 4번만 답답하면 하루 일당 12만 원이라는 거지. 하루 12만 원? 응, 하루 5분이면 충분해. 이 책은 한 권에 200칸씩 총 1단계에서 7단계 총 7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7단계 레벨별로 색깔이 달라져. 햇살. 맞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매주 한 번은 네가 적고 그 권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하고 매달 한 번은 너가 그동안 적은 모든 것을 다시 읽어봐야 돼. 햇살. 예를 들어 너가 현재 4단계 4번 다이어리를 적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4번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것들을 다 다시 읽어보고 한 달에 한 번은 1번, 2번, 3번, 4번 다이어리 모두를 처음부터 모두 다시 읽어봐야 돼. 햇살.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만 더. 주변 지인들에게 이 방법 추천하고 시켜보면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스피킹 다이어리를 마치 기존의 단어장이나 마음에 드는 문장, 표현을 정리해서 외우는 암기장 정도로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 명심해. 반드시 자신이 말하지 못해 답답했던 것들만을 적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네, 선배. 후배야, 이제 제대로 된 1년 어학연수를 시작할 준비가 됐나? 근데요 선배, 좋은 생각이 있어요. 또 뭐? 혹시 선배가 이미 적은 스피킹 다이어리들을 내가 몽땅 외우는 건 어떨까요? 그럼 훨씬 빨리 끝낼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역시 너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다. 사실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왜요? 덕후 선배들이 답답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서 그걸 책으로 내면 완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너 오늘 서점 영어 회화 분야 가서 한번 둘러봐. 한 권도 빠짐없이 다 패턴, 문법, 회화, 문장, 암기 책들 뿐이야. 정작 자신이 직접 답답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답답했던 것들이지. 오로지 연역법적인 네, 맞아요. 자신이 실제 일상 속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직접 답답함을 느끼지 않은 그냥 단순히 달달 외운 문장들은 실제 대화 시에는 거의 쓰이지 않아. 아무리 외워도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정말 그렇네요.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 유치원 아이들 정도면 한국어로 할 말 다 하지?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국어 문법을 배웠니? 당연히 아니죠. 그럼 너는 한국어 문법을 알아? 아니요. 아이들은 하루하루 답답함을 해소나가기 위해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런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한국어 문법과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물론 너랑 나도 그랬었고, 처음부터 절대 완벽한 문장을 말하지 않아. 처음엔 엄마, 아빠, 맘마, 응가, 어부와 한 단어 단어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엔 두 단어, 즉 문장이 되고 그 다음 한 문장이 되고 두 문장이 되고 세 문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답답한 것이 없어지는 거지. 네. 이런 과정을 interlanguage 또는 중간 언어라고 불러. 그리고 이 과정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외국어 스피킹 학습 시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해.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 언어학, 언어 교육에 있어서 상식 수준이야. 물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말이지. 유구무원이네요. 어떻게 하면 하나도 답답하지 않고 영어를 배울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답답함을 회피해볼까? 어떻게 하면 곧바로 문장으로 영어를 말할까? 오로지 이런 꼼수들밖에 찾지 않아. 서점에 와서도 오로지 그런 책들에 눈길을 주지. 한 달이면 입과 귀가 뻥, 2달 만에 영어회화 기초 완성, 기적의 트레이닝. 맞아요 선배. 듣고 보니 저도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네요. 인간의 뇌는 말이야, 자신이 답답해야 그걸 언어적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 이런 논문으로 에릭 샌들이라는 과학자는, 뇌과학자는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았고, 결국 자신이 직접 답답함을 경험하고 자신의 감정을 건드려야만 이런 상황기억, 동작기억, 감정기억들이
뉴런의 핵, 즉 시냅스를 자극하고 이것이 비로소 장기적인 언어 정보 저장된다는 것이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암묵적 기억 중에서도 절차 기억이라고 부르기도 해. 아, 나 선배 덕후 친해지나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미안. 내가 너무 아는 척했다. 아무튼 너 영어에 생활화,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를 생활화해라. 이런 말 들어봤지? 네. 바로 그거야. 자기가 실제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해야 언어를 익힐 수 있어. 네, 선배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비싼 돈 들여가면 어학연수를 가는 거기도 하고요. 선배 정말 이 은혜를 어찌다. 은혜까지는. 부탁이 있다면 너가 정말로 효과를 본다면 이 학습법을 주변에 널리 알려달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대화 내용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앞으로 매주 2번은 더 봐야 돼. 최소 2번 더. 네, 선배 사랑해요. 하트 뿅뿅. 어우, 토.